네, 명절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이제 만성화가 돼서 이제 네. 건강을 또 해치게 되고 더군다나 이 장이 스트레스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장과 관련된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도 뭔가 신경 쓸 일이 조금 있다 싶으면 네. 위와 장이 좀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아. 네. 우리 빛나리 아나운서는 네. 이렇게 명절이면 고정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있으시죠? 아, 있지, 그럼. 명절에는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고요. 아유. 지금 이 시간에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방송 증후군이 아닐까 싶은데 본인은 또 모르는데 아.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저희가 양쪽에서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죠, 아, 나리 그래요? 씨? 네. 참. 속도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다 갑자기 스트레스 받나. 아니, 뭐, 네. 어찌됐든 간에, 몸과 정신이 아프면은 그거 안 좋잖아요. 맞아요. 적절한 치료와 그리고 관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면 또 괜찮습니다. 자, 변기원 한의사님과 건강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까 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원장님, 우리가 이 네. 장기 중에 어딘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신호가 오기 마련인데요. 맞아요. 이 장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게 어떻게 짐작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좀 부끄럽지만 네네. 본인이 본 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양변기를 다 쓰기 때문에 네. 그냥 안 보고 이렇게 내리는데 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육안적으로 봐가지고요. 네. 변이 묽은지 아니면 굳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아. 특히 중요한 것은 어제 먹었던 음식이 육안으로 대변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더 중요한 검사는 장내 세균총 검사라는 검사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장내 세균총 검사라는 것은 죽은 균 사체를 DNA 분석을 해가지고요. 소장에 살고 있는 그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은 얼마나 있는지, 대장에 사는 비피더스균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유해균이라는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유해균이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을 해요. 그 숫자가 얼마 있는지를 보고요.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10분의 1인지 100분의 1인지 아니면 100배 많은지 1000배 많은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나의 장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되고, 만약에 유해균이 많다면 음식을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제 먹었던 음식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중에서 네. 사실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앓고 있는 분들이 좀 꽤 많은데 맞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대중교통도 이 마음껏 못 이용을 해요. 언제 내릴지도 모르고 맞아요. 어디서 내릴지도 모르고 화장실이 또 어디냐에 따라서 불안하고 긴장을 하게 또 마련이거든요. 이 장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이렇게 극도로 이렇게 예민해지는 그 맞아요. 특별한 이유가 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하고 뇌하고는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장내인가요? 뇌와 장의 축이 있어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을 경우에 뇌에 아주 해를 많이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양방 검사상 내시경이라든지 혈액 검사상 이상이 없으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다 이렇게 진단을 많이 받는데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장이 좋은지 나쁜지 다시 검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유전적으로 나쁜지. 예.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유전적으로 우유의 카제인과 밀가루의 글루텐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것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뇌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네. 뇌에서는 아주 중요한 컨트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인데 자율신경계는 뭐냐면 자동은 다 자율신경계입니다. 추우면 옷 입는 거, 더우면 옷 벗는 거, 뭐 맛있는 음식을 보면 침 나오는 거라든지 내가 잠을 자더라도 혈압을 유지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맥박을 유지하는 것이 다 자율신경계에서 하는 자동으로 건데, 조절된다는 예, 거죠. 자동이죠. 네네네. 내가 잠을 잘 때 맥박이 끊어지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일 나죠. 예. 그래서 자율신경계에서 조절하는 건데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시소처럼 움직이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슴 뛰고 입 마르고 열 오르고 잠 못 자고 두통, 어지럼증, 우울, 강박, 공황장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반대로 부교감신경 떨어지니까 네. 소화가 안 되고 손발이 차고 소변을 자주 하고 땀이 나는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동으로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미 장이 안 좋게 태어난 사람은 그런 우유, 밀가루 이런 음식을 통해서 교감신경이 이렇게 흥분이 돼가지고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번 연휴같이 긴 그 명절을 통해서 시월드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그냥 눈치를 보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확 예민한 반응을 나타나기 때문에 뭐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막 완전히 설사한다든지 변비한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명절 증후군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쉽게 된다는 것이죠. 참 요즘 한절기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건강 고민 깊어지시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예. 장이 안 좋다라는 의미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서 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제 세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이 좋은지 나쁜지 진단을 하고 장이 좋지 않다면 장내 세균총 검사를 통해서 내 장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치료를 해야지만 성인병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치미병, 병이 되기 전에 내가 병을 예방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돼서 굉장히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오늘 느낀 바가 있는 게 일단 네. 그 장이 어떤지 일단 원인 분석부터 해봐야 돼요. 장이 맞아요. 어느 정도 상태인지 그거부터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한 2달간 정도 하면은 건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변기원 원장님 그리고 김진남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